호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바이러스 사태를 잘 이겨내고 그동안 사람들을 집에 묶어놓았던 규제들을 하나둘씩 풀어갈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15년째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와 임대관리 일을 해드리고 있는 박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와 락다운 조치로 인해서 호주 부동산 시장도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렌탈 마켓에 아주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렌탈 관련해가지고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난 2달 동안에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분이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코비드 사태 때문에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나갈 경우 기본적으로 4주에서 6주 정도의 공실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 2달 이상 비어있는 집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SQM 리서치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시드니 CBD 지역의 공실률은 3월 5.7%에서 4월 13.8%로 2배 이상 급격히 오르며 호주 전체에 8만 8천여 채 이상의 집들이 4월에 비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렌트비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올라오는 광고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렌트를 많이 하고 있는 시드니 시티 지역에는 정부 규제로 인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쇼텀 어코모데이션들이 모두 한꺼번에 렌탈 마켓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 덕분에 세입자분들은 가격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을 접하게 되었으며 집주인분들이나 에이전트들은 세입자분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세입자분들을 모셔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시드니 시티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의 모습인데요. 한 빌딩 안에서 다수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돌리다가 한꺼번에 유닛들을 빼면서 많은 수의 가구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쌓아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900불에서 1000불대를 넘던 주차장과 수영장이 있고 달링하버와 센트럴 스테이션으로 도보가 가능한 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들이 현재는 700불에서 800불대로 떨어졌으며 세입자를 꼭 구해야만 하는 급한 집주인분들은 600불까지도 렌트를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비단 시티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들도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에는 보통 20% 정도 렌트가 떨어지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에이전트들과 집주인들은 2주 프리 렌트를 오퍼하는 광고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4주 동안도 렌트비를 받지 않겠다는 광고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3월 24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렌트로 나온 아파트들의 숫자가 시드니 시티의 경우 작년 동기간에 비해 114% 증가했으며 이스턴 서버브는 57%, 이너웨스트의 경우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렌트비가 20-30% 정도 떨어지는 데는 몇 주 걸리지 않았지만 렌트비가 회복되려면 몇 년도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렌탈 리턴이 안 좋아질 경우 투자용 부동산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한 번 더 망설이게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망설임은 부동산 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락다운 기간의 부동산 경매 낙찰률을 살펴보면 3월 동안 60% 후반대로 나오던 경매 낙찰률이 오픈 인스펙션과 현장 경매가 금지되면서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내내 30%대의 온라인 경매 낙찰률을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가해지던 제재들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5월로 접어들면서 낙찰률이 시드니에서는 50%대로 올라왔고, 현장 경매와 오픈 인스펙션이 다시 가능해진 지난 토요일인 5월 9일에는 다시 68%로 올라가며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직에서 발표한 부동산 데이터를 살펴보면 3월에 시드니는 1.1%, 멜번은 0.4%, 그리고 브리즈번은 0.6%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자료를 살펴보면 시드니는 0.4%, 멜번은 마이너스 0.3%, 그리고 브리즈번은 0.3%, 그리고 다윈이 3월에 이어서 큰 폭으로 1.7%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윈은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시드니의 렌탈 리턴인 2.8%에 2배가 넘는 5.8%의 렌탈 리턴을 보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락다운 기간 동안에 마켓에 나온 매물의 숫자가 평소보다는 훨씬 적고 판매된 숫자도 평소에 비해서 데이터를 산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셔야 하실 점은 3월, 4월 락다운이 걸려서 모두가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불안감에 쌓여 있는 동안에도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는 적은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멜번만 약간의 가격 하락이 나타났고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서 가격 상승의 폭이 약간 줄어들게 나타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폭락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난 2달 동안에 가격 폭락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당연히 부동산은 주식들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바꾸는데도 몇 달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또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더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마켓에 나와 있는 매물의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3월 초부터 4월 중반까지 43%에서 62%까지 매물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의 숫자가 평소 때보다 훨씬 적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더군다나 락다운으로 인해서 인컴이 줄거나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모기지를 최대 6개월까지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팬데믹 전에 이미 집을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자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재가 풀리고 점점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매물의 숫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값이 적게 떨어진 이유 두 번째는 5% 디포짓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퍼스트 홈런 디포짓 스킴과 퍼스트 홈바이어 보조금에 도움을 받는 첫 주택 구매자들과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바이어분들의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1사분기에 조사된 기록을 보면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퍼스트 홈바이어가 전체 마켓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멜번과 브리즈번에서는 각각 40%와 32%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포스트 팬데믹 경제 견인 체계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1만 불에서 1만 5천 불까지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퍼스트 홈바이어 그랜트를 약 2만 5천 불에서 4만 불까지 인상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연방정부로 전달이 되어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금 집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 집을 업그레이드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락다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집에서 있는 동안에 부동산 검색을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부동산 서치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24% 증가한 것으로 최근에 REI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결과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컴퓨터와 모바일 디바이스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포스트 팬데믹을 얼마나 잘 준비를 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가해지고 있는 제재들을 신속하게 없애고 또 어떠한 새로운 경기 부양책들을 신속하게 내어놓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주가 아무리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질병으로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입은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호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입은 피해가 너무나도 커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도 입은 타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호주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 주요 은행들도 앞으로 2021년도 중반기까지는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NAB에서는 15% 정도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였고 ANZ 뱅크에서는 13%를 예상하고 있으며 세인조지 뱅크의 경우 7에서 10%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가격 하락의 이유로는 락다운 조치 이후에 높은 실업률과 경기 둔화 그리고 국경 폐쇄로 인한 아주 낮은 인구 유입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올 9월까지는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호주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버티도록 해줄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집을 소유하고 계신 집주인분들도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 전까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산을 지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집주인분들이 융자 상환금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멈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기지 홀리데이 기간과 정부 보조금 정책이 동시에 끝나는 9월이 호주 부동산 시장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격 조정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가격 폭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은행들이 예측한 대로 10%대의 가격 하락이 나타날지 그것도 아니면 한 자릿대의 소폭의 가격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2020년 4, 4분기에 나타나는 부동산 데이터로 결정이 될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호주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들을 6개월이 지나도 연장을 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시행을 해오고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경제 정책들을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 맞춰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리폼을 하기 위한 준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9월까지는 조심스럽게 마켓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거주용 집을 살 준비가 되신 분들은 언제라도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오면 사시는 것이 렌트를 해서 사는 것보다는 더 많은 면에서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는 매물이 마켓에 나온다면은 한번 흥정을 화끈하게 해보셔가지고 남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으셔서 마음에 드는 좋은 집을 아주 싼 가격에 사시는 분들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박 팀장이 전해드리는 호주 부동산 소식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